5회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 문제입니다. 자, 우리 5회 원가관리회계 문제를 풀기 전에 그 5회 세무회계 문제에서 자동차 렌트비는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자동차 렌트비는 소득공제가 안 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원가회계에 관련된 낱말 퍼즐이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와 이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가공원가는 제조원가 구성요소 중에서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 합계이다. 맞죠? 원가 행태는 조업도 수준 변동에 따라서 일정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원가 발생액과 변동 양상을 뜻하는 겁니다. 맞고요. 총 제조원가는 단기에 완성이 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완성품의 제조원가가 아니라 단기 총 제품 제조원가를 뜻하는 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기회원가라는 것은 선택한 대안 이외에 다른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최대 이익 또는 최소 비용을 기회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죠. 1번에 틀린 것은 3번. 2번. 자, 생산직 근로자 급여는 월 20일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월 20일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기본급 150만 원에 추가적으로 시간당 12,500원을 줘요. 시간당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준변동비가 됩니다. 답은 4번. 기초원가와 가공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단위당 기초원가는 7만 원 나왔어요. 일단 7만 원이죠.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간접비인데 고정제조간접비가 금액으로 나와 있으니까 20만 원 나누기 20단위를 해주시면 돼요. 20만 원 나누기 20단위를 해주시면은 만 원이 나옵니다. 옆에다 만 원이라고 써보세요. 그러면은 4만 원, 5만 원, 만 원도 해서 10만 원이 답이겠죠. 10만 원. 4번.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는 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들어가시면 돼요. 기초 제공품이 15,000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직접 재료비가 4만원, 직접 노무비는 28,000원 나와 있고요. 제조간접비는 노무비의 50%니까 14,000원이 되겠죠. 다 더해주시면 55,000원 플러스 28,000원, 55,000원 플러스 28,000원 플러스 14,000원에서 대변에 있는 기말 제공품 만원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87,000원. 1번입니다. 5번. 제조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공장 관련된 거 3번이 답입니다. 6번.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사용할 경우에 B의 가공비를 물었습니다. B의 가공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부문별 앞에 강의에서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었던 것 같아요. A 부문이 있고요. B 부문이 있습니다. 직접 재료비가 A 부문은 3만원, B 부문은 만원, 합계가 얼마냐면 4만원 나와 있죠. 직접 노무비가 A 부문은 2만원 나와 있고요. B 부문은 3만원 나와 있어요. 2만원에 3만원 더해서 5만원입니다. 제조간접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제조간접비가 자,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사용을 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직접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A부터 계산해 볼까요? A의 제조간접비는 40만원이죠. 40만원 곱하기 직접 기계시간이 2000시간분의 A가 120시간입니다. 24만원이 들어가시면 돼요. 24만원. 자, 여기는 80만원 나와 있습니다. 제조간접비가 80만원 곱하기 8000시간분의 몇 시간을 내주시면 될까요? 240시간을 내주시면 돼요. 240시간을 내주시면 되고요. 여기 24,000원이 되겠죠? 그죠? 40만원 곱하기 120 나누기 2000. 그죠? 24,000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24,000원. 여기도 24,000원 나오네요. 그럼 여기도 24,000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가공비를 물었으니까는 두 개 더해주시면 얼마가 될까요? 54,000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입니까? 그죠? 여기 두 개 더해주시면 얼마예요? 44,000원이고요. 여기는 두 개 더해주시면 54,000원. 두 개 더해서 토탈 가공비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98,000원. 이렇게 됩니다. 토탈 가공비는 98,000원. 7번. 보조부문비 배부 방법 중에서 상호배우법에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3번에 모든 보조부문 간에 제공된 서비스를 완전하게 고려하는 방법. 답은 3번이죠. 8번. 변동비가 30만원, 고정비가 90만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변동비가 30만원 나와 있으니까 30만원 곱하기 실제 사용시간이 150시간, 50시간 더해주면 200시간 나옵니다. 200시간 분의 CM 제조 부문이니까는 150시간을 내주시면 돼요. 150시간. 고정비는 90만원 곱하기예요. 90만원 곱하기 자 토탈 300시간 분의 200시간을 해주시면 되겠죠. 60만원이 나오고요. 여기는 얼마 나올까요? 1호. 그러면 16만 5천원? 16만 5천원이 맞나요? 그럼 76만 5천원? 잘못 계산했나 봅니다. 30만원 곱하기 150 나누기 200 22만 5천원이네요. 22만 5천원. 잘못 계산했어요. 22만 5천원. 그럼 82만 5천원. 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특징을 먼저 보면 제품 제조 과정을 통해서 특정 제품이 다른 제품과 구분돼서 가공되는 거 맞죠? 제품이 동일 규격이기 때문에 제조 과정을 통해서 동일하게 가공되는 것.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 맞습니다. 원가 계산 방법은 발생한 원가를 총 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평균 제조원가를 계산하는 거 틀렸습니다. 여러분,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을 하는 거죠. 뒤바뀌었어요. 작업 원가표에 짓게 된 제조원가를 작업한 수량으로 나눠 계산하는 거 이렇게 뒤바뀌었어요. 원가 계산 방법이 틀렸습니다. 작업별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별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 맞습니다. 주문 생산, 대량 생산 다 맞죠.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고 있으며 제조간접비는 200만 원으로 연간 직접 노동시간은 4만 시간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12월 말에 기말 제공품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369가 나와 있고요. 샵 369, 샵 248이 나와 있어요. 직접 재료비가 15만 원 나와 있고 9만 원. 합이 24만 원 나와 있습니다. 직접 노무비는 6만 원 나와 있어요. 6만 원, 3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합이 9만 원이 됩니다. 제조간접비가 들어가야 돼요. 제조간접비는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연간 제조간접비가 200만 원 나와 있죠. 연간 제조간접비 예상액이 200만 원 나와 있어요. 나누기 예상시간을 해주죠. 예상시간은 4만 시간 나와 있어요. 4만 시간. 그러면 예정 배부율이 계산이 됩니다. 예정 배부율 200만 원 나누기 4만 시간을 해주시면은 50원이 나옵니다. 예정 배부율은 50원. 50원 곱하기 자 369의 직접 노동 시간은 2,400시간이죠. 2,400시간. 그러면 12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는 12만 원. 두 번째는 1,600시간을 내주시면 돼요. 50원 곱하기 1,600시간을 내주시면은 8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합이 20만 원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369는 얼마냐면은 15만 원, 6만 원, 21만 원에서 12만 원을 더해주니까 33만 원이죠. 33만 원. 여기는 20만 원으로 계산이 돼서 53만 원이 됩니다. 자, 어디가 완성이 됐다고 그랬어요? 369는 완성이 됐어요. 369는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미완성이 됐어요. 얘는 미완성이 됐으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기말 제공품이 되는 겁니다. 20만 원.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완성된 거는 제품 제조원가, 미완성된 것이 기말제공품이 되는 겁니다. 11번. 자,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관련이 있는 원가 회계 개념을 물었습니다. 자, 4개를 25%씩 완성을 했다. 2개를 뭐 50% 완성이 됐고 1개를 100% 완성이 됐어요. 이거는 종합원가 계산의 완성품 환산량에 대한 그림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답은 4번. 직접 노무비에 관련된 자료이다. 많이 풀어봤어요. 이 문제도. 실제 노무비가 2만 원 나와 있고 밑에 봤더니 임률 차이는 2,000원 유리한 차이, 능률 차이는 불리한 차이가 나와 있고 실제 노무 시간이 2,000시간이었을 때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작업 시간을 물었습니다. 실제 임률 마이너스 표준 임률 곱하기 실제 시간은 임률에서 임률을 뺐으니까 임률 차이가 됩니다. 임률에서 임률을 뺐으니까 임률 차이가 되고요. 자, 하나는 실제 시간, 밑에는 실제 시간 마이너스 표준 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을 해주시면 돼요. 표준 임률, 그러면은 시간에서 시간을 뺐으니까 뭐가 되냐면 능률 차이가 되시면 돼요. 능률 차이.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노무비는 2만 원 나와 있죠? 실제 노무비는 2만 원. 이렇게 곱해 주시면은 2만 원이에요. 임률 차이가 2,000원 유리한 차이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000원. 능률 차이는 2,750원 불리한 차이가 나왔죠? 플러스 2,750원이 됩니다. 실제 노무 시간은 2,000시간. 실제 노무 시간은 2,000시간.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2만 원에서 얼마를 빼줘야 마이너스 2,000원이 나올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2,000원. 그죠? 그래서 2만 원 마이너스 22,000원은 마이너스 2,000원이 나옵니다. 실제 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은 22,000원이란 얘기예요. 실제 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이 22,000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22,000원 나누기 2,000시간 해주시면은 11원이 표준 임률이 나오는 거죠. 11원이 표준 임률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22,000원에서 얼마를 빼야지 2,750원이 나올까요? 22,000원에서 2,750원을 빼주시면 19,250원이 나오네요. 22,000원에서 19,250원 빼야 2,750원이 나오죠. 그럼 19,250원 나누기 12를 해주시면 1,750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1,750시간. 이렇게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 다음 표준원가 계산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서 당연히 적용할 수 있겠죠. 재료비의 가격 차이를 원재료 구입 시점에서 분리하든 사용 시점에서 분리하든 능률 차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격 차이가 있는 거고 능률 차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원가 통제를 포함한 원가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원가 절감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죠. 디귿 틀렸고요. 기말의 원가 차이를 매출원가에서 조정할 경우에 불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 가산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익이 적게 나오는 거니까. 바뀌었죠? 유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차감을 해주는 거고요. 리을 틀렸습니다. 디귿 리을. 답은 4번. 14번. 직접 재료비의 능률 차이는 여러분 지금 칠판에 쓴 것을 재료비로 계산을 해도 되죠. 재료비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실제 임률 대신에 실제 가격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직접 예산 투입 수량이 8,000kg 나와 있어요. 예산이 8,000kg. 실제가 10,000kg. 10,000kg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 실제 10,000kg 이렇게. 시간 대신에 수량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표준 가격은 400원. 표준 가격은 400원. 그 다음에 실제 가격은 300원. 실제 가격은 300원. 밑에 표준 가격 400원 집어넣으시면 돼요. 능률 차이를 물었으니까 그죠? 만에서 8천. 그럼 2천 나오죠? 2천 곱하기 400 해서 6, 4, 2, 8. 80만 원 불리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80만 원 불리한 차이 1번이에요. 그래서 노무비에서는 임률이라고 하고요. 임률 시간, 재료비에서는 가격과 수량이라는 말을 쓸 뿐입니다. 15번 문제 소비 차이를 물었어요. 뭐하고 뭘 비교하면 되죠? 안수고 한번 해볼까요? 소비 차이를 물었습니다. 실제 발생액 325만 7천 원에서 둘 중에 뭘 빼줘야 될까요?
실제 투입 시간에 허용된 거 345만 원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19만 3천 원 소비 차이 19만 3천 원 유리한 차이가 됩니다. 15번에 잠깐만요. 325만 7천 원에서 325만 7천 원에서 실제 시간 제가 그죠? 실제 투입 시간에 허용된 표준 변동 제조간접비가 나와 있고요. 실제 산출량이 허용된 표준 변동 제조간접비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변동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의 325만 7천 원에서 실제 시간에 허용된 게 실제 시간에 허용된 게 32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입 시간에 허용된 게 345만 원이에요. 그죠? 실제 시간이 320만 원. 그래서 5만 7천 원, 5만 7천 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5만 7천 원 불리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5만 7천 원. 답은 1번입니다. 변동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이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실제 시간 기준이 32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시간,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시간에 관련된 게 345만 원이 들어갔으면 되는 거죠. 5만 7천 원. 자, 1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16번.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변동원가 계산은 의사결정에 유용하므로 전부원가 계산에 비해서 외부 보고용으로 적절하다. 틀렸습니다. 외부 보고용은 전부원가 계산이 적절한 거죠. 기초재고자산이 없고 단기 생산량과 판매량도 동일하다. 그러면 기말도 없다는 얘기죠. 생산량과 판매량이 동일하면 기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의 순이익은 같게 된다. 2번이 맞는 거죠. 표준원가 계산은 표준원가를 사용할 수 없으나 변동원가 계산, 전부원가 계산 모두 표준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동원가 계산은 변동판매관리비를 제품의 원가로 인식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변동판매관리비는 제품의 원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2번이 올바른 거죠. 17번. 자, 전부원가 계산 순이익 플러스 기초재고자산 속 고정비 마이너스 기말재고자산 속 고정비를 해주시면 변동원가 계산이 나와요.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이 나옵니다. 신제품 A를 700단위 생산하였다. 변동비는 6원이고 고정비는 2원이다. 기초재고액은 없었으며 기초는 없었으며 기말재고액은 100단위다 라고 나와 있어요. 100단위 곱하기 고정비가 얼마입니까? 2원이죠. 2원. 그러면 200원 나옵니다. 200원만큼 변동원가 계산 방법이 감소했을 것이다. 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를 보시면 변동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죠. 고정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고정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맞죠?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판매량이며 생산량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맞죠? 고정비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맞고요. 변동원가 계산이니까 주요 요인은 판매량이며 생산량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합제품 생산 시에는 변동원가 계산 적용이 전부원가 계산에 비해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죠. 3번이 틀렸습니다. 변동원가 계산 제도는 발생한 원가가 미래의 동일한 원가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다면 그 원가는 자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가 회피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8번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결합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개별 제품별로 변동원가 계산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단점이에요. 19번 공원이익을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죠.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입니다. 자, 매출이 얼마? 단위당 판매 가격이 400원 나와 있죠. 단위당 판매 가격은 400원. 제품 단위당 변동비, 단위당 변동 판매비 두 개 더해주면 270원. 그죠? 270원. 공원이익은 130원이죠. 곱하기 판매 수량이 2만 개예요.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26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죠.
답은 3번. 20번. 다음 중 12P 분석 목적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제품 원가를 최소화하는 조업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아니죠. 4번 보시면 돼요. 바로. 다양한 조업도 수준에서 원가와 이익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답은 4번입니다. 20번의 답은 4번이에요.